어머니, 이 고기 좀 드셔보세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어머, 어머니 너무 좋으셔서 손까지 떠시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앞에서는 좀 활짝 웃으시라고요. 저는 제 눈앞의 이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짐승처럼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행복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순 할머니에게 그날이 바로 그랬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 아래 정순 할머니는 몸에 맞지도 않는 꽉 끼는 실크 한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아들 민석이 환갑을 맞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자리였죠. 어머니, 이 고기 좀 드셔보세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지영이가 어머니 이 안 좋으시다고 특별히 제일 부드러운 부위로 예약한 거래요. 아들 민석은 싱글벙글하며 고기를 잘라 어머니 접시에 놓아줍니다. 민석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효녀인 아내와 그런 며느리 덕에 호강하는 어머니의 평화로운 풍경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손은 식탁 아래에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좋으셔서 손까지 떠시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앞에서는 좀 활짝 웃으시라고요. 그래야 민석 씨 마음이 편하죠. 지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밑에서 정순 할머니의 손등을 파고드는 지영의 손톱은 날카로운 송곳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픔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지로 밀어넣은 고기는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죠. 그래. 지영아 고맙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색시를 만나서 내가 참 복이 많아. 그때였습니다. 지영이 와인을 따르는 척하며 정순 할머니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오직 할머니만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까 들어올 때 화장실 앞에서 비틀거리셨죠?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그 한복 겨드랑이 쪽에 땀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내일은 하루 종일 베란다에서 그거 손빨래 해두세요. 아시겠어요? 정순 할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려한 요리 냄새 사이로 지영의 독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할머니는 갑자기 밀려오는 역겨움에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으세요? 어머 민석 씨. 어머니가 너무 과식하셨나 봐요. 제가 화장실 좀 모시고 갔다 올게요. 당신은 천천히 들고 계세요. 지영은 친절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며 할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팔을 붙잡은 그 손길은 부축이 아니라 압송에 가까웠습니다. 화장실로 끌려가듯 들어간 정순 할머니. 그곳에서 할머니는 변기칸에 들어가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옷을 입은 초라한 죄수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겨우 진정하고 나오려던 그때 밖에서 지영의 차가운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엄마. 걱정 마. 그 노인네 오늘만 지나면 내가 제대로 손봐줄 거니까. 아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근데 엄마. 아까 그 노인네 가방 봤어? 민석 씨가 몰래 넣어둔 봉투가 있는 것 같더라고. 봉투? 민석이가 엄마 몰래 준 게 또 있었던 걸까요? 지영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부러움을 샀던 정순 할머니였지만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그 집은 할머니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민석이 출근하자마자 지영의 목소리가 거실을 날카롭게 가릅니다. 어이 김정순 씨. 잠이 와요. 아들이 번 돈으로 뜨끈한 방에서. 등 지지니까 팔자가 아주 상팔자지? 방금 전까지 남편에게 자기야 조심히 다녀와라며 콧소리를 내던 여자는 간데 없었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새로 받은 네일 아트를 살피며 턱짓으로 바닥을 가리킵니다. 어머니 어제 거실 청소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양말 바닥에 먼지 묻은 거 안 보여요? 다시 해요. 이번엔 청소기 돌리지 말고 무릎 굽히고 손걸레질로 싹 다 닦으라고요. 아시겠어요? 정순 할머니는
고질병인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서슬 퍼런 눈빛에 할머니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낡은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닦으마. 내가 닦을게. 굽은 허리를 더 숙이고 할머니는 거실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60평대 넓은 아파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을 닦다 보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지영은 그런 시어머니 곁을 지나가며 일부러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바닥에 조금 쏟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여기 설탕기 있어서 끈적거리겠네. 박박 문질러요. 아, 그리고 그거 다 하면 안방 화장실 가서 배수구망에 낀 머리카락 다 뽑아내고 락스 청소해두세요. 냄새 나면 오늘 점심 없는 줄 아시고요. 할머니는 락스 냄새만 맡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화장실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등 뒤에 대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변기 밑바닥까지 닦고 있던 할머니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화장대 구석, 평소엔 보이지 않던 작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죠. 할머니가 무심코 그 병을 만지려던 찰나 언제 왔는지 지영이 할머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이거. 어머니가 알면 안 되는 건데. 궁금해요. 이게 뭔지? 지영의 손에 들린 그 약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지영은 그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오후 2시 청소를 마친 할머니가 거실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한 수저 뜨려 할 때였습니다. 지영이 다가와 할머니의 밥상을 발로 툭 칩니다. 어머니 밥이 넘어가요. 지금 민석 씨 밖에서 피똥 싸며 돈 벌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저 편하게 앉아서 축내기만 하고. 염치가 좀 있으셔야지. 지영아. 내가 그래도 집안일도 다 하고 민석이 밥도 정성껏 차려주잖니. 그 말에 지영이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그거 민석 씨가 효도하는 척 먹어주는 거지. 속으론 얼마나 지긋지긋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왜 눈치도 없이 안 나갈까? 나도 마누라랑 둘이 오붓하게 살고 싶은데 매일 밤 나한테 하소연하는 게 그 소리라고요. 민석이가 정말 그랬다고? 그럼요. 어머니가 지어준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된대요. 어머니 잘 생각하세요. 어머니 어느 누가 홀어머니 모시고 살 남자랑 결혼해 주겠어요. 나니까 참고 살아주는 거지. 내가 만약 민석 씨랑 이혼이라도 하면 그땐 어떤 여자가 이 돌싱남이랑 살겠냐고요. 어머니 아들 인생종 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지영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할머니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 지영은 할머니의 그 유일한 약점, 아들에 대한 사랑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지영 그러니까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나한테 잘 보여야 어머니도 이 집 구석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사는 거니까. 만약 민석 씨한테 헛소리 한마디라도 흘렸다간 그날로 이 집구석 파탄 나는 줄 아시고요. 알겠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밥그릇 안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 나만 입 닫으면 우리 아들 가정은 평화롭다.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석이 퇴근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지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현숙한 아내의 얼굴로 민석을 맞이했죠. 그런데 민석이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지영이 급하게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들어가지 마. 어머니 아까 낮에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 자꾸 벽을 보고 혼잣말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치매 검사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를 멀쩡한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지영의 검은 속내. 과연 민석은 이 거짓말을 믿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부터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죠. 정순 할머니의 몸에 나타난 신호는 바로 탈모였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이 출근하기 전 거실을 청소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흰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자 손가락 사이로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힘없이 빠져나옵니다. 거울을 비춰본 할머니의 뒷머리엔 동전만한 땜빵, 원형 탈모가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럴까? 내 몸이, 내 마음이 다 타버려서 이 모양인가 보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지영이 나타납니다. 지영은 할머니의 땜빵을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옵니다. 지영 어머니. 그 머리꼴이 뭐예요? 징그러워라. 하긴 속에서 독이 차오르니 털도 못 견디고 빠지는 거지. 그거 민석 씨 보면 기겁하겠네. 우리 집안에 환자 있는 거 딱 질색인 거 알죠? 지영은 서랍에서 싸구려 가발을 꺼내 할머니의 머리에 툭 던집니다. 이거 쓰고 있어요. 아들 앞에서 티 내기만 해봐요. 치매에 탈모까지 왔다고 하면 민석 씨가 어머니 요양원으로 바로 보낼걸요? 아들 인생 찜 되기 싫으면 입국 다물고 계세요. 할머니는 가발을 뒤집어 썼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아들에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할머니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어머니의 머리 모양이 어딘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엄마,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한데? 라며 손을 뻗는 순간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컵을 떨어뜨립니다. 여보, 나 손 베었나 봐. 아들의 시선이 분산된 사이 할머니는 황급히 방으로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며느리 지영의 괴롭힘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청결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가 요즘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거 모르세요? 화장실 타일 사이에 낀 그 곰팡이가 다 독이에요. 오늘 오전 내로 안방 화장실 전부 락스 칠해서 닦아두세요. 할머니는 이미 관절염으로 걸음조차 떼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일부러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운 오일과 세제를 잔뜩 뿌려두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좁고 습한 화장실에서 독한 락스 냄새를 맡으며 변기를 닫고 욕조를 문질렀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이 터져 나올 때마다 할머니는 입을 막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으면 시끄럽다며 또 난리를 칠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기증이 일어난 할머니가 세면대를 잡으려다 미끄러지고 맙니다. 아이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할머니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아픔보다 혹시라도 바닥에 묻었을 피가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서둘러 바닥을 닦아냅니다. 그 처절한 뒷모습을 보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 잘 살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과연 이토록 비참해야 하는 걸까요? 지영이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화장실을 점검합니다. 어머, 깨끗하네. 싶던 찰나 지영의 눈에 세면대 밑에 떨어진 작은 핏방울 하나가 포착됩니다. 지영의 눈이 뒤집히며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장식장에 있던 무거운 사기 화병을 집어듭니다. 당신 미쳤어. 이 피 뭐야? 내가 내 집 더럽히지 말라고 했지. 지영의 고함이 아파트 복도까지 울릴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미끄러져서. 얼른 닦으마. 하지만 광기에 어린 지영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다야. 기분 더럽게. 이게 다 어머니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그 순간 지영의 손에 들려있던 사기 화병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화장창? 아는 날카로운 파열음. 지영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지도 않고 화병을 던졌고 그것은 정순 할머니의 이마를 스치며 뒤편벽에 맞아 박살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지영. 하지만 그녀의 다음 대사는 시청자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듭니다. 거봐. 그러니까 왜 거기 서 있어서 일을 만들어? 재수 없게 피는 왜 흘려?
얼른 치워요. 민석 씨 오기 전에 흔적도 없이 치우라고. 할머니는 흐르는 피를 손으로 막으며 깨진 화병 조각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조각에 손이 베어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이마의 통증보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퇴근한 민석은 어머니의 이마에 붙은 큼직한 반창고를 발견합니다. 엄마, 이마 왜 이래? 옆에서 지영이 태연하게 말을 가로챕니다. 어머니가 낮에 혼자 넘어지셨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지만 민석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식탁 밑구석에 채 치우지 못한 날카로운 화병 조각 하나였습니다. 민석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지영을 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법입니다. 민석은 요즘 들어 퇴근하고 마주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정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는 뼈만 남은 앙상한 가지만 같습니다. 엄마, 요즘 식사 제대로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민석의 물음에 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지영은 옆에서 태연하게 어머니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하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자기야. 내가 매일 보양식에 전복죽까지 해드리는데 어머니가 통 못 드셔. 노환이라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건지. 나도 속상해서 미치겠어. 하지만 민석은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부엌으로 간 사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 밑에 숨겨둔 알약 봉지들을요. 민석은 어머니가 잠든 밤 몰래 쓰레기통을 뒤집어 봅니다. 그곳에는 지영이 어머니에게 먹으라고 줬다던 보양식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통째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버린 거지? 엄마가? 아니면 지영이가? 의구심이 피어오르던 찰나 민석은 어머니의 화장대 구석에서 낯선 영양제통을 발견합니다. 성분을 확인해 보니 그것은 식욕을 억제하고 설사를 유발하는 정체불명의 약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걸 먹고 있지?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거래처에서 귀한 산삼보약을 선물 받은 민석은 어머니 생각에 퇴근 시간보다 무려 3시간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시겠지? 하는 설렘으로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민석은 얼어붙고 맙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내가 이 옷 얼마짜리인 줄 알아. 여기가 어디라고 더러운 손으로 만져. 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정하고 상냥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 같았죠. 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 민석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어머니와 그 위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발로 짓누르고 있는 지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에 지영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0.1초 만에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제 발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외칩니다. 여보 살려줘.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셔서 나를 때리려고 하셔. 적반하장도 유분수, 며느리의 미친 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영은 바닥을 기어 민석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합니다. 뺨에는 언제 냈는지 모를 손톱 자국까지 나 있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당신 잡아먹는 년이라면서 머리채를 잡으셔서. 내가 진정시키려고 겨우 붙잡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치매 맞나 봐. 어떡해. 어머니는 이마의 피를 닦을 새도 없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릅니다. 아들의 눈치를 보며 아니다. 민서가 그런 게 아니다. 라고만 웅얼거립니다.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지영이 때렸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미안해. 지영은 승리의 미소를 속으로 삼키며 아들의 품에 안겨 흐느낍니다. 민석은 혼란에 빠집니다. 눈앞의 광경은 폭행이었는데
아내의 상처와 어머니의 사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달래 방으로 들여보낸 뒤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은 방금 누군가에게 짓밟힌 듯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클리프행어 그날 밤 민석은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화재 감지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내 눈이 틀린 건지, 내 심장이 틀린 건지 똑똑히 확인해줘야겠어. 민석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홈캠 설치 업체에 전화를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의 망설임 아닐까요? 민석은 지난밤의 사건 이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멍든 손등과 지영의 완벽한 연기 사이에서 민석의 이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지영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아내는 민석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던 지난 대화, 어머니의 점점 수척해지는 얼굴,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잠든 사이 울렸던 카톡 알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잠금을 푸는 순간 액정에는 섬뜩한 내용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카톡 메시지 화면 마이너스 장모와의 대화 창작모. 지영아, 민석이 눈치챘어? 그 노인네 처리 잘했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빨리 서둘러야지. 엄마 걱정 마. 치매라고 몰아가고 내가 불쌍한 척 연기했으니까. 민석이 바보라서 다 믿을 거야. 그 노인네 덕분에 돈 좀 만지게 생겼으니 기다려봐. 민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휴대폰 액정 깨지는 소리. 아내의 휴대폰이 아니라 민석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민석이 바보라서 다 믿을 거야. 그 문구가 민석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우리 엄마를 이 지옥에 방치한 건 바로 나였어.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빛을 잃은 채 차가운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현관문 옆 천장 구석에 손에 든 작은 장치를 조심스럽게 부착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내가 미쳤나? 하는 자기의심입니다. 민석은 어젯밤 본 문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멍든 손과 수척해진 얼굴은 현실이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석이 출근한 지 30분 후 사무실. 그는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는 척했지만 손은 노트북 화면에 홈캠 어플리케이션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내가 오해한 거여야 해. 내가 착각한 거여야 해. 거실 화면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고요한 집안.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지영이 나옵니다.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홈웨어를 입고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걸어 나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심하는 듯한 발걸음이 민석의 가슴을 찢어지게 합니다. 엄마, 저렇게 조용히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화면 속 지영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갑자기 입꼬리를 비틀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귤 껍질을 어머니의 발치에 툭 던지더니 차갑고 비열한 목소리로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민석의 손이 마우스를 꽉 쥐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지옥 같은 진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타는 곳이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맨 얼굴을 마주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민석의 눈앞에 펼쳐진 홈캠 영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지영의 표정은 마치 가면을 벗은 악마 같았습니다. 지영 화면 속 어이 김정순 씨. 노인네는 하루 종일 잠만 자면 되나. 벌써 오후인데 이 귤 껍질이나 좀 치워요. 아, 그리고 저번에 준 그 싸구려 가발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다시 가서 찾아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귤 껍질을 줍습니다. 지영은 다가와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댑니다. 화면 속 지영은 어디 보자. 아직도 그 징그러운 땜빵이 있네. 민석 씨한테 딱 걸리면 치매 할머니 소리 듣기 싫으면 제대로 감추라고 했지. 내가 이걸 벗겨줄까? 그 순간 지영은 어머니의 머리를 거칠게 휘어잡고 퍽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애써 감춰왔던 가발을 휙 낚아챕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휑한 머리를 두 손으로 가립니다. 그녀의 어깨는 서럽게 들썩였습니다. 엄마, 엄마. 민석은 노트북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노려봅니다. 화면 속 지영은 바닥에 뒹구는 가발을 발로 짓밟으며 조롱합니다. 지영 화면 속 이게 내 놈의 진짜 얼굴이야. 추하고 역겨운 년. 어디 아들한테 내가. 너 어떻게 대했는지 일러 바쳐봐. 누가 믿어줄까? 내가 이혼하면 민석이 인생 끝나는 거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쥐 죽은 듯이 닥치고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곤 지영은 화장실로 어머니를 끌고 갑니다. 좁은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운 세제를 잔뜩 뿌리고 무릎 꿇은 어머니의 어깨를 발로 툭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힙니다. 엉덩방아를 찌으며 피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 위로 지영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쾅!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칩니다. 노트북 화면 속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은 민석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이미 복수의 화신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장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내일 저녁 7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영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두 분께 직접 보여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분노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이다의 맛을 극대화하려면 방심이라는 양념이 필요합니다. 아들 민석은 지옥 같은 영상을 본 뒤에도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상냥했습니다. 지영아, 오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오시라고 했어. 당신 요즘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으니까 다 같이 보양식 좀 먹으려고. 정말.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안 그래도 요즘 몸이 좀 허했는데 잘 됐다. 지영은 민석의 의중도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며 식탁을 차립니다. 민석은 부엌에서 움직이는 지영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저 얼굴로 우리 엄마를 짓밟았단 말이지. 민석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오늘이 이 집에서 엄마가 슬퍼하는 마지막 날이 될 거야.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의 손을 맞잡으며 그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의 부모님이 도착하고 거실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민석이 준비한 단두대 앞에서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민석이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뗍니다. 장인어른, 제가 지영이한테 고마워서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다 같이 거실로 가시죠. 지영의 얼굴에 의아함과 설렘이 동시에 스쳐 지나갑니다. 모두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남편이 감동적인 이벤트라도 준비한 줄 알고 장모의 손을 잡으며 들떠 있었죠. 민석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75인치 대형 화면에 뜬 것은 예상했던 결혼기념일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지영의 비명,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내가 이 옷 얼마짜리인 줄 알아.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화면 속에서 지영은 어머니의 가발을 낚아채고 무릎 꿇은 어머니의 어깨를 발로 밀치고 있었습니다. 락스 냄새에 기침하는 어머니를 비웃으며
화장실 바닥을 기게 만드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김서방 이게 무슨 영상인가? 장인어른 딸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입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똑똑히 확인하려고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악마의 모습이죠. 지영은 사색이 되어 리모컨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그녀의 손목을 부러질 듯 꽉 쥐었습니다. 여보, 이거 왜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어머니가 먼저. 닥쳐. 너 아까 엄마한테 그랬지? 나랑 이혼하면 누가 나 같은 돌싱남이랑 살겠냐고. 걱정 마. 너 같은 괴물이랑 사느라 썩어 문드러진 내 인생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니까. 너랑 내 부모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석은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와 고소장을 소파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노인 학대, 폭행, 명예훼손. 내가 가진 증거로 너 감옥까지 보낼 거야. 장인어른, 딸 데리고 지금 당장 꺼지세요. 안 나가면 지금 바로 경찰 부릅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민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들이 들어와 지영과 그 가족들을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옥 같았던 인연이 끝이 났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난 것을 어머니는 구석에서 몸을 떨며 울고 계셨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발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에 젖은 마음을 말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죠. 민석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어깨가 민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바보 같아서.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엄마. 어머니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오히려 아들을 달랩니다. 민서가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내 가정 깨질까봐 그게 제일 겁났다. 끝까지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민석은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몇 달 후 집안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머물던 공간은 햇살이 잘 드는 어머니의 화초방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매일 아침 직접 어머니의 아침을 챙깁니다. 어머니의 정수리엔 아들이 매일 정성껏 발라준 약 덕분인지 다시금 하얀 머리칼이 보송보송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우리 시골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 엄마 좋아하는 나물도 많이 캐고. 그래, 우리 아들이랑 가면 어디든 좋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깎아먹는 모자의 뒷모습. 시청자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해야지라는 말은 가장 늦은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어머니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옥 같던 터널을 지나 다시 찾은 소중한 일상. 정순 할머니와 민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효도는 지금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